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씨를 만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반대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었다면서 말을 바꾸고 또 개인 의견이라고 뭉쳤지요. 그랬던 김재원 최고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는 발표를 내놓자 이번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걸 비열하다고 해야 할지 사악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과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런 정치는 이제 좀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은 짱짱잠에 나오는 날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은 뭐 철인 형제로 불러달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철인 형제. 철인 형제 하니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유, 고난의 시대니까 철인 3종 경기라고 뭐 3종 경기 다 겪고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체력은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지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준비했습니다. 이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독자 20만 명 돌파 이벤트 했는데요. 예. 추천 선정 됐습니다. 결과를요 2부에서 발표할게요. 꼭 기다려 주십시오. 자, 먼저 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 행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정광훈 씨 찾아가서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뭐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건 내 개인 의견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성 안 했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가.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안 바뀔 수가 없는 게 정광훈 씨가 김재원 최고한테 그 립서비스 한 거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립서비스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립서비스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을 안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전히 뭐 변함없다. 그때서야 이제 죄송하다. 지난 3월 1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제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린다. 이건 뭐 소신도 없고 그러면 장윤선 기자. 네. 정광훈보다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사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5.18 기념식에 다 같이 가서 이무리한 행진곡 합창했습니다. 올해도 곧 또 5.18이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표 때문이라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이 표를 구걸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왜 가만히 있는지 이런 분부터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요. 그 일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본 극우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발언을 들어봅시다. 예.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저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좀 수익-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김철구 실장 참 뭐 저걸 얍삽하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정도면 정치 그만해야죠. 정치를 그만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뽑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과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억지 사과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신의 한수 방송에서 어제 예. 얘기를 했어요. 난 자기는 김재현 최고위원의 마음을 잘 안다. 그 신혜식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김재현 최고위원한테 들었다. 대표가 사과하라고 자꾸 강권하고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사과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본인 게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걸 신혜식 대표가 방송에서 네. 유튜브 방송에서 밝혔어요. 그 완전 억지 사과를 한 건데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로 윤리 징계 1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5.18 이 폄하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공약과 대통령이 했던 그 정치적 의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총선 때 우리에게 했던 그 엄청난 악영향,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5.18 정신이라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하고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될 정신이거든요. 이것의 그 훼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빨간 자켓 입고 나와야죠. 나와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은규 대변인 지금 당헌에도 5.18 정신 개성이 들어있지요. 일단은 그 5.18이라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상당히 진정성 있게 지금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남인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이런 부분을 반성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저 김재원 최고, 저 수석 최고입니다. 저분의 저 발언을 보면서 이건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다. 전 이렇게 제가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 김순례 의원이라는 분이 예. 당시에도 이제 사고 많이 쳐가지고 뭐 정직도 당시에 당원권 정지도 받고 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정교분리 원칙을 저희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당선되자마자 저렇게 가가지고 대형 사고를 치고 온다라는 것은 전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인들이 묘파서 바꾸는 그런 식의 그 아주 천박한 얘기까지 했는데, 저거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이기도 하고 본인은 그렇게 정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진정성 없고 가볍게 정치할 거면은 전 정치를 왜 하시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김재원 수석 최고는 정치 그만하시기를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분은 경력을 봐도요, 2015년 2월부터 정무특별보좌관,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16년 10월이면 이제 탄핵 국면입니다. 그때 정무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전 설명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까지 이르게 정무적인 조언을 하고 보좌를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대한민국의 수치다. 전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말을 이렇게 딱 던질 때 또 원래 김재원 최고 알려지기로 상당히 좀 꾀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을 꾀라고 해야 될지 참 뭐라고 술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의도가 있어서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또 그것도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네.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짝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정말 일어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인규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정치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일단 받으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연명했느냐. 이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냥 최고위원 아니에요. 제일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 뒷배에 이른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신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원 가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정치적인 수혜를 입게 해준 집단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가장 보여서는 안 될 행태를 이분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이득을 주는 집단과는 결탁하지만 국민을 보는 그런 넓은 시선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뒤를 밀어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전형적인 해당 행위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이라는 그 원칙에도 상당히 진정성에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일성이 개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첫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가면서 발언을 하고 문제가 되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치인의 ABC 자세 기본도 돼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 보면 정광훈 씨 그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 예배에 참석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교회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저도 교회를 지금은 열심히 다니지 못하지만 다녔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거의 제일 주된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구나. 그것도 대단히 옳지 않은 방향의 정치를 이 성직자라는 분이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당연하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친구라고. 예,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까불면 죽는다. 저는 김재원 최고의 이런 행태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익명 인터뷰입니다.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는 것도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비판한 게 아니고요.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을 이용해가지고 당에다가 분탕질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비겁한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김재원 수석 최고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번에 익명으로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놓고서 사고가 쳐지니까 이건 내 개인 의견이지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비열한 정치입니다. 본인의 이름 걸고 얘기했으면 자기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꼬리 자르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거의 도마뱀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 개인 의견이면 공당의 최고위원이고 수석 최고위원인데 우리 당에 영향은 없습니까? 그걸 한번 뱉은 얘기라는 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도 진정성 있게 정말로 완전 사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정말 당대표가 시켜서 하고 대통령실에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하고 거의 억지 사과 비슷하게 해놓고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방향을 상당히 많이 바꿨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돌볼 수 없는 호남의 섬마을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보수 정당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오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다가가고 함께 하려고 한 노력들이 단 한 방으로 물거품을 만드는 이런 상황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양두구육보다 못한 일입니까? 이하기 위원장 뭐 하세요? 빨간 자켓 입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도 윤리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리위도 윤리위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분연히 좀 떨쳐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 두 가지인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할까라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감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평생 영남에서 해먹겠다는 입장이구나. 영남 정치인으로서 본인은 호남하고 인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 정치인으로 살겠다 이런 선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 영남에서 또 살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좀 아이러니, 슬픔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총선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럼 영남 지역 국민들은 5.18 정신에 반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지역 구민들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영남 지역 정치인들 만나보면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가끔 들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포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는 과메기를 공천해도 당선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과메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우스갯처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 때는 표 달라고 온갖 구걸을 하지만 이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왕노름을 합니다. 지역에 오지도 않고요. 이런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냐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렇죠. 하고 진영과 지역으로 나뉘어서 맞습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이런 구도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깨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이 여당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 투쟁을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부 투쟁을 할 수 없는 여러 여건들이 있어요. 특히 선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원들이나 또는 뭐 출마를 하려고 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천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당은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야당은 야당 대표한테 결국은 그 자신의 공천을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구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양쪽에 적대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뭉치는 이런 구조를 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5.18 얘기를 하던 중에 오늘 참 놀라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전두환 손자가 네.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두환 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두환과 침대에 누워서 같이 찍은 사진도 올리고 여기가 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아들이 몇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지금 둘째 전재용 아들이라고 예, 본인을 소개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그럼 전재용이가 재혼한 모양이죠? 네, 그 이혼했죠. 그 탤런트 있죠. 박상아 씨. 박상아 씨.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불법적인 일을 폭로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처벌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거죠. 또 하나 작은아버지가 이제 전재만이죠. 여긴 또 존칭도 안 붙여요. 작은아버지한테. 전재만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역시 범죄자다.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폭로를 했을 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뭐 정신병자 몰아붙일까 봐 아예 또 이런 것까지 밝혔어요. 제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놈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작년 1월부터 우울증, ADHD, 이게 이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반격에 대비해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장윤미 변호사, 이 정도까지 밝혔으면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내부 폭로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가족입니다. 굉장히 내밀한 사실관계를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폭로를 한 손자라는 분이 우려한 대로 그 아버지인 정재용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픈 아이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는데요. 아픈 아이라고 하는 것과 이 팩트는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어떤 법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시민권 취득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재만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이너리, 이 부분 소유권 확인하는데 큰 공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왜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9만 원이라고 해서 거의 추징금이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송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순자 씨 거, 그리고 나머지 어느 정자 부분은 뭐 전 비서관 거라고 해서 하나하나를 분별하면서 시기를 따지고 들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불법적인 돈으로 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징에 제동을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했나,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픈 아이다라고 하면서 치부해서 이 말을 희석시킬 단계는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지금 전두환 비자금 관련해 가지고 추징도 하고 뭐 벌금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거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됐다면 그 돈이 이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고인이 된 지 좀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추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했던 분,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뭐 본인 책임으로 그건 아니지만은 자신들이 또 사과하고 이런 태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좀 안 좋은,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확인이 안 된 불투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기로도 뭐 29만 원밖에 없어서 뭐 더 이상 낼 수 없다, 이런 굉장히 국민들 공분을 사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진짜 이것은 그 손자의 그 내부적인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인을 해서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성 기자, 이거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정도면 그 뭐 뉴욕에 특파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많은 기자들이 출장을 가서 지금 뉴욕의 뭐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 신분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다양한 취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전두환 비자금, 박정희 비자금 과거부터 추적해온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참에 뭐 출장 가서 취재를 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그게 확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수가 가능하겠냐라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예. 이 나파밸리 와이너리가 원래 유명한 데 아닙니까? 아주 세계 와인의 생산지 가운데 손꼽히는 곳인데,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 운영할 정도면은 엄청난 재산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이른바 검은 돈이죠. 검은 돈을 받았다는 게 재판 결과에도 쭉 많이 나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사가 정확히 돼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자녀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녀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손자인데, 이 손자는 굉장히 본인이 커오면서 상당히 많은 죄책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본인 아버지뿐이 아니고 작은 아버지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 큰 아들은 이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했어요. 사업체도 운영하고 했는데, 본인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는 특별히 직업이요. 그 직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씀씀이가 크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뭔가 오는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걸 짐작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오면서 상당히 많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는 좀 얘기할 타임이 아니냐. 자기도 성인이 됐고
이제 사회에 나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결심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독재자의 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두환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님 둘째 아들 폭로가 손자예요. 사실이면 최악의 가족사다. 볼프강님 개 같은 아버지 밑에 호랑이 같은 아들이 하나 나왔네. 봄인가 봄 아픈 아이가 더 정상적인 아이러니. 저 아들이 아픈 것도 저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이겠지. 이런 글을 주셨는데 정말 전두환 그 이름이 우리 역사에 남긴 그 더럽고 검은 피해 역사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김재원 최고 같은 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당원도 찾아봤는데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고 국민의힘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진실화해위원장인 김광동 예. 위원장이 그 북한 개입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과거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화해해야 할 것인지 넬슨 만델라의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동북아시아예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든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범 국가인 일본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장관급이거든요. 예.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또 부인하고 왜곡합니다. 북한 개입이라니요. 이미 그것은 아닌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왔고 다 여러 역사학자들이 그 고증을 통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분 계속 진실화해위원장으로 괜찮은지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풀어놔야 정리돼야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이분을 그 위원회의 그 연속성 때문에 뭐 임명했다. 임명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타당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하고 변함없다고 하고 뭐 해도 정말 진심일까?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볼프강님 개자식 개 같은 사람 밑에 호랑이 나왔다. 아주 날카로운 걸 주셨는데 전전시 BH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